개념이 이해가 안 갈 땐 자스민. 자, 안녕하세요. 이제 9주차 예습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8주차 복습하고 시작할 건데 9주차 이제부터는 대단원 3단원, 그러니까 2학기 범위가 시작돼요. 근데 아마 3주차에 걸쳐서 2학기 중간고사 범위 부분이 모두 끝나게 될 겁니다. 이 화학 부분, 그 다음에 생명과학 부분인데 제가 이게 양을 보니까 처음엔 4주차로 나누려다가 좀 타이트하게 진행하면 3주차까지 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3주차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현서 떠나기 전에 2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 끝나고 이제 현서 2월 24일 날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 빅뱅으로 넘어가서 이제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가 시작될 겁니다. 그때는 새 교재도 나가고 완자는 이제 서술형 대비 문제를 이제 풀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2월 말에 구체적으로 표로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8주차 복습하고 9주차 예습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8주차 복습 봅시다. 저희가 뭘 배웠습니까? 8주차 때는 물질 대사와 효소를 배웠어요. 물질 대사와 효소. 물질 대사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동화와 이화예요. 자, 동화는 작은 분자를 합성하여 뭘 만들었어요? 큰 분자를 만드는 물질 대사였고, 이화 반응은 그 반대죠.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쪼개는 거였고, 이거에 대한 예시는 단백질을 합성한다든지 광합성하는 게 있었고, 이화의 예시로는 세포호흡을 한다든지 소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야, 제가 지금 약간 발음이 안 좋나요? 좀 더 또박또박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화 때는 에너지를 흡수했죠. 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자, 여기서는 에너지를 방출했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물질 대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따른다. 두 번째, 효소가 관여한다. 두 가지 특징이 있었고, 이 효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효소는 뭘 떨어뜨려요? 활성화 에너지를 떨어뜨려서 반응 속도를 높이는 물질이었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뭐였어요? 그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커트라인이라고 했죠. 커트라인이 낮아질수록 반응은 더 많이 일어나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반응 속도는 높아지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효소의 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효소는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단백질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특징이 기질 특이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질이라는 것은 효소와 반응하는 물질들인데, 그 효소 한 종류당 반응하는 물질은 한 종류로 정해져 있다. 기질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플러스 재사용이 가능하다. 효소는 재사용 가능하다, 재탕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저희가 배운 것이 유전 정보의 흐름이었어요. 자, 그림으로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포가 있습니다. 이 안에 핵이 있죠. 자, 이 안에 DNA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중 나선 구조죠. 자, 이 DNA 친구가 한 가닥으로 풀어집니다. 이중 나선 구조가 한 가닥으로 풀어져서 이 안에서 RNA에게 자신의 염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했습니까? 전사라고 했죠. 자, 이제 유전 정보가 담긴 염기를 전달받은 RNA가 이제 핵을 뚫고 나옵니다. 나와서 누구랑 만납니까? 이제 리보솜과 만나서 리보솜에게 야, 단백질 이걸로 만들어. 이렇게 만들면 돼. 라고 설계도를 전달해주는 이 과정을 뭐라고 했습니까? 번역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핵 속에서 일어나는 전사와 그 다음에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번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단백질은 소포체와 골지체를 건너 분비 순환을 통해서 세포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저희가 배운 개념이 코돈이라는 개념이에요. 코돈이 뭐예요?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것이었죠. 이거 먼저 문제 풀어보셨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코돈 이렇게 세 가지 해가지고 코돈 세 가지라네. 염기 세 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결정한다. 그래서 얘가 만드는 아미노산은 뭐냐? 얘를 만약에 얘로 대체한다면 아미노산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알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유전자 이상이에요. 유전병. 유전병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전병에는 자, 두 가지 뭐예요? 페닐 케톤 요증.
그 다음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는데 유전자 돌연변이와 염색체 돌연변이는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염색체 돌연변이와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데 염색체 돌연변이는 저희 몸에 있는 46개의 염색체 문제가 있는 거고 유전자 돌연변이는 염색체는 이상이 없지만 염색체 속에 있는 DNA 속에 있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유전병이 있다고 염색체가 이상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 완자의 몇 문제 나올 겁니다. 그거 주의해서 이게 약간 낚시 코드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성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성이라는 개념인데 저희와 세균은 분명히 유전 정보는 다르죠. 유전 정보는 다른데 유전 암호 체계는 동일해서 세균에다가 코돈을 집어넣으면 사람에게 나오는 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간한테 주입하는 그렇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야 놀러 와봐 잠깐만 이 코돈 좀 집어넣자 해가지고 너 이거 좀 필요하면 안 되잖아요.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뭐 세균이 됐든 뭐 다른 동물이 됐든 그런 동물의 유전 정보를 주입해서 우리가 필요한 항체나 뭐 여러 가지 단백질을 이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성을 이용한 현재 우리 유전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8주차 복습까지가 끝나고 이제 9주차 예습까지 할 텐데 이제 9주차부터는 2학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학 중간 화학 좀 하다가 이제 생물 좀 하고 끝납니다. 아마 3주차에 거쳐 진행될 거니까 크게 부담 없을 겁니다. 오늘 뭐 개념도 2장이에요. 우리 항상 2장이면 좁고 3장이면 좀 많다 싶은데 오늘 2장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산화 환원 반응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반응? 산화 환원 반응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좀 유명한 반응이잖아요. 산화환원 반응.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시고 하고 자 산화환원 반응에는 첫 번째 산소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소의 관점에서 산화는 뭐고 환원은 뭔지 이렇게 알아볼 거고 두 번째 전자의 관점에서 과연 산화는 뭐고 환원은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예시, 산화환원의 예시, 우리 주변에 산화환원 반응이 되게 많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 광합성과 세포호흡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헐헐 타오르는 연소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철의 재련 이게 자연 상태에서 철이 그대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항상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그 반응한 산화철의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과연 산화철을 어떻게 순수한 철로 분리해 나가는지 그 과정에서 화학 반응은 무엇이 일어나고 그 중에 특히나 산화환원 반응이 어떤 게 일어나는지 구체적인 화학식을 쓰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학식을 써서 어떤 원자가 산화하는지 어떤 원자가 환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돼요. 좀 기대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철의 재련을 하고 이제 철의 부식이에요. 철의 부식, 뭐 철이 녹슨다고 하죠. 철의 부식은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에는 뭐 3가지가 있다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산화환원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배우는 것이 산과 염기예요. 자, 이름이 좀 비슷해요. 이 산이란 말이 좀 들어있어서 비슷해 보이겠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산화환원과 산염기는 확실하게 구분해줘야 돼요. 확실하게 구분해줘야 돼요. 이거 가지고 낚시 코드 내면 그냥 반전 학생이 그냥 다 틀리는 그런 거니까 아무튼 너네라네. 여러분께서는 이제 딱 산화환원 나오고 산과염기 나오면 이 둘을 확실하게 구분해야겠다. 그 구분점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리는지 확실하게 집어줘야 시험에서 틀리지 않아요. 이런 말 하지 마요. 제발 시험 보고 나서 알았는데 산과 염기인가 산화하는가 헷갈려. 제발 하지 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낚시 코드 나온다고. 낚시 당한다고. 절대 당하지 맙시다. 자, 산염기 배웁시다. 첫 번째 산.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입니다. 자, 이제 산에서 나오는 이제 산의 이온화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산성의 특징에는 뭐가 있는지 뭐 비린내를 잡아준다, 뭐 신맛이 난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배우겠습니다. 뭐 기대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산이 나왔으면 염기가 나와야겠죠. 염기는 물에 녹아 이번에는 수소 이온이 아니라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라고 배우고, 염기의 이온화에 대해서 배우고, 자 염기가 일어났으면 염기성에 대해서 배우겠죠. 염기성은 뭐 쓴맛이 난다, 맛이 난다, 이렇게 해서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가 나오냐, 지시약이 나와요. 우리 중학교 때 지시약 많이 배웠죠. 지시약 뭐가 있었습니까? 리트머스 종이, 페놀프탈레인 용액, 이거 알겠죠? 이거 염기성인지 아니지 하는 거.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 용액, 그 다음에 BTB 용액. 이 네 가지예요. 질시약이 네 가지인데 각각 산성에는 어떤 반응, 염기성에는 어떤 반응, 중성에는 어떤 반응. 이것은 산성과 염기성을 구분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중성하고 염기성을 구분해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암기되니까 진짜 그냥 이번 주에 암기합시다. 저희 수업 와서 암기하고 뭐 이제 학기 시작해가지고 하나요? 그때 암기했었지, 그때 고생했었지, 뭐 그때 구구나 외우듯이 외워두면 좋을 거예요. 오늘 좀 이렇게 또 말 빨리 했어요. 또 학찬이가 또 이거 유튜브 10분짜리도 보다가 또 이게 주무신다는 말도 해가지고 좀 최대한 빨리 끊으려고 좀 말 빨리 했습니다. 학찬아 이제 졸지 말고, 유튜브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선생님이 또 이렇게 열심히 찍잖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또 잠도 깨워줘야 오래 듣겠니? 알겠니? 아무튼 곧 설이에요. 이거 어차피 이번 돌아오는 이거 9주차 수업만 하면 일주일간 수업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유롭긴 않을까. 무슨 설 명절도 즐기고 그러면 되니까 일주일만 더 고생합시다. 일주일만 고생합시다. 감사합니다.